예, 반갑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회의 때문에 3시 브리핑이 조금 늦춰져서 지금 진행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진행됐던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드리고 또 일정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일 3일차 업무보고가 진행 중이며 오전에는 5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세종에서는 공정위, 국토부, 질병청 그리고 해수부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해수부는 오후에 진행됐죠. 자, 먼저 공정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 탈취 근절, 하도급 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책 등을 점검하고 민생 관련 사안도 논의했습니다. 다음 국토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 육성 및 아리백 산업단지 등 성장 거점 조성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구체적 추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국가 균형 발전, 국민 주거 안정,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이행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의 업무보고에서는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인프라 확보 중요성과 제도적 보완 방안 논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국가 건강조사의 정책 활용도 제고 등 정책적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해수부는 오후에 진행이 됐습니다만 보고 전에 보고 자료가 일방적으로 유출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 해수부의 설명 또 태도가 좀 불명확하고 이래서 더 이상의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서 분과장이 보고 중단을 결정해서 현재 중단된 상태이고요. 다들 보셨지만 오늘 오전에 검찰청에 대한 업무보고 마찬가지로 대통령 핵심 공약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대통령 공약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해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달라는 그런 요청으로 다음 주 수요일 다시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고요. 방통위에 대해서도 과거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보이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 불충분하다라는 점들을 고려해서 업무보고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했고 이 업무보고는 6월 26일 날 목요일입니다. 10시에 이 장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두 가지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22일 날 일요일입니다. 14시에 이곳 브리핑룸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분과장들과 함께 참여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진행한 국정기획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대한 점 그리고 앞으로 운영 계획 등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공지를 드린 바 매주 월요일은 전체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기획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체 회의입니다. 당초에 14시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월요일 전체 회의는 오전 10시에 엽니다. 오전 10시에 열고 하정욱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의 특강을 먼저 듣고 전체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 일단 브리핑을 하고요. 그리고 오전에 진행됐던 그 업무보고와 관련된 보도자료 그리고 오후에 진행되고 있는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합되는 대로 또 보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 하고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쪽의 기자님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그 대검에서 말씀하시기로는 그 국무조정실에서 오늘 업무보고는 이제 수사권 분리에 대한 내용은 빼고 해달라고 했다. 그렇게 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해명. 요거는 국무조정실이랑 어떻게 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건지
여쭙습니다. 그거를 빼고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뭐 서로 그 사이 국무조정실과 대검 사이에 뭐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한 그 구체적인 보고 자료도 충실하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 했던 업무 보고뿐만 아니라 나중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하는 그 공약 이행에 대한 세부 계획서조차도 좀 부실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5일 날 수요일입니다. 다시 업무 보고를 하는데 그 전일 6월 24일까지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 구체적으로 가다듬어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6월 24일 날 다시 업무 보고를 제대로 진행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검찰은 잘 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흰 테이블 두 번째 줄. 네, 예, 동아일보 조홍영입니다. 두 가지 여쭈려고 하는데요. 방통위 업무 보고 중단된 게 뭐 약간 방통위 개편 관련해서 좀 답변이 부실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좀 그 부분 파악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해수부 이전 계획은 아예 보고가 안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방통위 관련해서는 그 위원들의 여러 가지 자료 준비 요청에 대해서 제대로 자료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현장에서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말로 무성의한 태도로 답변을 일관했다, 이런 태도의 문제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제기되면서 중단이 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방통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6일 날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다시 업무 보고를 제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사이에 그 방통위 혹은 방심위 등 방송관계 기관들이 그동안 실제로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공공성, 이걸 얼마나 준수하면서 그 방송의 공영성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뭐 깊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업무 보고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해수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이미 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이미 자료가 유출이 돼서 보도가 되고, 이 경위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그 분과위원장이 했고, 그 확인 요청에 대해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업무 보고가 중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 보고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모든 내용들이 정확히 보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이 그 공지문을 낸 것처럼 그 관련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줄 기자님. 네, 대변인님 고생 많으십니다. 머니투데이 이승주입니다. 규제 개편 TF 관련해서 구성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요거는 좀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그 지금 이제 구성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 이제 오늘까지 업무 보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팀장을 선임하거나 하는 절차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정리를 좀 할 거고요.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팀장 우선 선임하는 것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 질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뒷줄에 우리 하늘색 셔츠 입은 기자님. 마이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널A 조민기입니다. 그 오전 검찰 업무 보고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보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여쭙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추가로 온 자료들이 좀 늦게 왔다고 했는데 그 자료들이 늦어지게 된 경위 오후에 다시 말씀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여쭙습니다. 예, 일단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권한이라기보다는 권한과 업무의 확대라고 정확히 표현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검찰에서는 국조실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좀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소통 과정에서도 뭐 다소 뭐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의 부실함, 또 형식적 요건의 부실함, 그게 가려지지는 않는다. 그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소통의 오류가 또 소통의 그 소위 그 문제가 그 본질적인 문제를 가리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뭐 소통이 다소 미흡했다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내용과 형식적 준비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번째 줄 기자님. 네,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KBS 정세배 기자입니다.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그런 업무 확대안을 들고 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 논리를 내세우겠다라고 비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다음 업무 보고에서도 미비하다면 그때 국정위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오전 브리핑에서 국토부 이제 서울 집값 관련해서 이제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겠다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찰은 지금 대대적인 그 개편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개편의 방향에 따라서 검찰의 역할과 업무는 크게 조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하면서 어떤 업무 보고나 업무 계획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실 국토부 문제는 제가 뭐 그들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더라고 그 세세한 내용들은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제가 그거는 별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각 부처가 어떤 고유한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것인가, 헌법과 법률상 위임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우선은 그거를 점검해보자라는 차원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면서, 새로운 정부의 출발이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선출하신 국민주권 발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선택된 새로운 정부가 국민들께 공약하고 약속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의 정부 부처가 그 공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그런 보고를 받는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정말로 세계 어떤 공무원들과 공직자들과 비교해도 유능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능한 분들이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왜 이렇게 작성이 됐을까에 대해서 저희도 참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직자들의 능력을 최대한 어떻게 또 발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 한편으로는 또 뭐 일종의 이제 부담 혹은 또 새로운 각오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마치 우리가 무슨 점령군 행사를 한다든지 뭐 또 어떤 또 분은 그 야당의 뭐 중진 의원께서는 뭐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셨던데 그런 게 아닙니다. 새로운 정부가 새롭게 출발할 때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맞는 그 과제를 어떻게 우리가 잘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인가를 대통령도 새로운 정부를 출발시키는 사람들도 공직자들도 다 똑같이 부여되고 있는 또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또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누구를 길들이고 누구를 분기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의 현재의 위기나 비정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공직자들이 서로 지혜와 힘을 모으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서로 공유하고 또 인식을 통일시켜 나가고 비전을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끝까지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또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이렇게 하는 부처가 있다든지 혹은 공직자가 있다든지 하면 그거는 정말로 곤란할 겁니다.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자세도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공직자들과 정말로 함께 잘 계획도 세우고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